안녕하십니까, 김준규입니다. 오늘은 KM모바이블 사권 조합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조합 파트의 이론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KMO 금상수상자 저희 후배 김민규 군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먼저 조합 파트 이쪽 보기 전에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자, 이걸 보자. 1, 2,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3승, 2의 9승까지 이렇게 집합이 있어. 근데 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진법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 다 더해보면 이진법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10개가 나오겠고, 그래서 2의 0승부터 2의 9승까지 있고, 이걸 자연수로 다시 십진법으로 나타내보면 1024에서 1을 뺀 1023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걸 그냥 3으로 나누면 답이야. 그래서 341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해주는 이유는 너네들이 굉장히 조합 파트를 보는데, 특히 조합 파트는 센스 있게 푸는 게 필요하다. 다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곱셈, 나눗셈하고 너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합 파트는 풀 수가 있는데,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머리를 잘 굴리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보자. 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야. 이 부분집합 중 (3의) 배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건 어떻게 되겠니?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이것도 답은 341개. 자,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고 2가 남고, 다시 1이 남고 2가 남고 1이 남고 2가 남고, 요런, 그래서 1이 남는 수까지 이런 식으로 딱 끼어져 있어. 근데 그래서 잘 보면은 어떤 수를 더해도 어떠한 순서상을 구해서 더해봐도 다 다른 수가 나온다. 서로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 그러므로 이 문제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서 풀 수가 있다. 처음에 너네들이 이런 형식의 문제 하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잘 너네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풀 수가 있지. 그래서 한번 조합 파트를 하기 전에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 자, 그럼 이제 31쪽 펴자. 순열 조합 파트. 일단 경우의 수라는 게 나오는데,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여기 곱의 법칙이랑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 일단 팩토리얼부터 배워야겠지. n 팩토리얼. 뭘 뜻하니? n명의 사람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럼 만약 5명이 있다고 치면 뭐 A, B, C, D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명 중에서 1명을 뽑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남은 4명 중에서 또 하나를 뽑을 수 있을 거야. 2번째 줄 세우는 거. 3번째 줄 세우는 건 나머지 3명 중에서 나머지 2명, 1명에서 이런 식으로 5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순열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럼 또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줄 세우는 게 아니라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해보자. 뭐 너희들 수원 파트에서 공부를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은 npm은 해서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m개만큼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지. n-1에서 쭉 나가다가 n-m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구해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볼까? n명 중 n명을 줄 세우는 거.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번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맨 처음에 7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이라고 순열이라고 해. 순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순서가 있는 것들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조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 이거는 사람들이 그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자. A, B, C, D가 있는데 아까 순열 같은 경우는 뭐 A를 뽑은 다음에 B를 뽑는 경우랑 B를 뽑은 다음에 A를 뽑는 경우가 달랐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2명을 뽑는다고 쳐보자. 그래서 순서가 다르지. 근데 조합이라는 거는 여기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냥 A를 먼저 뽑고 B를 뽑든 B를 먼저 뽑고 A를 뽑든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걸 가지고 다시 n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일단 뭐 요건 그냥 간단히 너네들한테 식하고 개념을 설명해 준 거고 이따가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 간단히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36쪽에 있는 뭐 KMO 기출문제들 한번 봐보자. 일단 뭐 예제 2에 15번 있지. KMO 2003년 기출문제. 5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가하였다. 사회자가 그중 5명을 뽑아 선물을 주는데 이때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한 부부가 오직 한 쌍일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그러면 요거는 밑에 그냥 해설을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자. 5쌍의 부부가 모임에 참가했어. 선물을 받지 못할 부부 한 쌍을 일단 선택을 해야 돼.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한 부부가 오직 한 쌍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못한 부부를 고르는 거야. 부부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4쌍의 부부 중 5명이 선물을 받되 4 부부 중 적어도 1명은 선물을 받아야 하고 보자.
8명 중 5명이 선물을 받는데 네 부부 중 적어도 하나는 선물을 받아야 하고 이 중에 한 쌍의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선물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뭐지? 결국에는 이 중에서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선물을 받는 거 사실 비둘기집 원리잖아. 네 개, 그러니까 네 쌍의 부부가 있는데 선물을 5개를 줘. 그러면은 한 쌍 같은 경우 2개를 받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4개 이제 뭐지? 선물 2개 받는 부부겠지. 각각 남편과 아내가 모두 받는 경우일 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부도 뭐지? 둘 중 한 명만이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지? 각각 보면 남편이 받는 경우랑 아내가 있는 경우를 받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져서 2의 3승 하면은 간단히 풀어봤어. 뭐 대단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 이런 문제 같은 공식을 이용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 풀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의 16번 보자. 예제 2의 16번. 이 문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제지. 대한중학교 학생 수는 500명이고 동아리 수는 20개다. 이제 학생들에게 1부터 500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20개의 동아리를 C1, C2에서 C20까지 나타낼 때 동아리 CI에 속하는 학생 수는 뭐라고? 동아리 CI에 속한 학생 수가 I 플러스 10이야. 그 다음에 고유 번호가 J인 학생이 속한 동아리 수를 DJ라고 할 때 DJ가 뭐라고? 고유 번호가 J인 학생이 속한 동아리 수 번호 J인 학생이 속한 동아리 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라고? 한 학생이 여러 개의 동아리에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가 있어. 잘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니면 그런 애들 있지. 이 동아리 저 동아리 들어가면서 10개씩 하면서 그거를 또 다 얼굴을 보여. 다 활동을 또 해. 그게. 유령회원이 아니라 동아리 10개씩 하면서 막 활동을 제대로 한 놈들도 있다면 그 반면에 또 나는 공부하겠다고 동아리 같은 거 안 하는 그런 애들도 있지. 너네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나는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또 너무 그렇게 또 공부를 한다고 또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 요런 거는 아무튼 간에 봅시다. 동아리 얘기를 많이 했어. 너네들이 앞으로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힘들 거고 나중에 그래 이걸 보자. 한 학생이 여러 개의 동아리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또는 아무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지? 결국 요거는 고유 번호 J인 학생이 속한 동아리 수야 500명인데 결국엔 1번부터 500번까지 죄다 1번부터 500번까지 죄다 그냥 동아리 수를 몇 개를 들었는지 요거를 다 더해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니?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려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동아리 그게 있잖아. 학생들한테 500명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어느 동아리 들었냐 어느 동아리에서 500명 해서 다 이렇게 표를 작성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너무 힘이 들어.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지? 그냥 있는 동아리를 동아리가 20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아리마다 다 가갖고 동아리 그 명부를 뺏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세어보는 거지. 동아리 명부를 그래서 그렇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동아리를 다 조사해서 그 학생 수를 세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 요거는 CI가 I 플러스 10이라고 해야지. C1부터 뭐지? C20까지. 요건 뭐야 그러면 11부터 30까지 더하면 어떻게 더한다 그랬니? 이건 앞뒤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럼 카운팅을 해보자. 몇 개가 나오겠지? 20개가 나오겠지? 4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너네들이 대단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필요 없어. 그냥 생각해서 너네들이 그냥 하면 돼. 37페이지를 보자. 예제 2의 17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지. 정수기가 정팔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일 로봇을 만들었대. 이 로봇은 정팔각형의 한 변을 지나가는데 1분이 걸리며 각 꼭지점에서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이 로봇이 꼭 한 꼭지점 A에서 출발해 8분 동안 계속 움직여서 꼭지점 A의 반대편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있으면 한번 정팔각형을 그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1, 2, 3 정팔각형이 됐고 그 다음에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한 변을 지나는데 1분이 걸리는데 8분 동안 움직인대. 그럼 어떻게 되겠니? 8분 동안 뭐 요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갖고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지. 근데 뭐라고? 꼭지점 A의 반대편 꼭지점, 이걸 뭐 우리가 A'이라고 할까? 그래서 반대편 꼭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해보자. 그리고 뒤로 가는 걸 B라고 하자. 그럼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나오니? 그러면 A가 뭐 6번 되고서 그 다음에 B가 2번 되고 이쪽으로 6번 갔다가 2번 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은 왜 이렇게 되지? 결국 A와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지. 그래서 뭐지? AA, BB. 요걸 갖고서 해보면 같은 문자가 각각 6개, 2개니까. 계산해보면, 이거 2를 8로 나누면, 28. 요런 식으로 나누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지, 반대편을. 어떻게? BB, BB, AA, 뭐, 요런 경우가 있는데, 요게 사실 문자가 G라고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치? 좀 아쉽네. 이거 GGGG로 하면,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요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56,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풀어봤어. 쉬워. 요런 문제도 굉장히 그냥 쉬운 문제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또 2의 18번을 또 한번 풀어보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한 번씩 악수를 했다고 하죠. 각 사람마다 악수한 횟수가 같고 전체 악수의 횟수가 2005번이래. 전체 악수 횟수가 악수 횟수가 2005회래. 뭐라고? 모인 사람의 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한 번씩 악수를 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모인 사람의 수를 X라고 하고 각 사람마다 악수한 횟수를 K로 두면은 뭐라고? 모든 사람이 악수한 횟수는 이게 모인 사람 수고 K는 우리가 몰라. 뭐 아는 사람하고 몇 사람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뭐 다 할 수도 있고 뭐 한 사람만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아는 사람과 악수한 횟수를 K라고 하자고. 한 사람당 악수한 수겠지. 한 사람이 악수한 수가 K야. 그런데 이걸 갖고 우리는 사람 수가 뭐 소수점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악수도 그렇고. 그리고 자연수란 얘기인데 이걸 소인수 분해해보면 400일이 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5명이 모여서 뭐 401번을 악수를 할 수가 없겠지. 그치? 결국엔 뭐다 그래갖고 뭐다? 401명. 이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봤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번 재미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우리 이런 문제 한번 볼까? 그리고 문제는 뭐다?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각각 이 네 가지 경우에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럼 우리 일단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되니? 문자 7개 중에 겹치는 게 2개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생각해봐. 문자가 2개씩 겹치는 게 있으니까 2팩 써줘야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A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 A를 2개를 한 묶음으로 두고서 A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고 또 한 번, 이번엔 B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다. 근데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이 경우 2개를 빼주면은 중복되는 게 있겠지. 더 빼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더 빼줬던 걸 다시 더해줘야지. 뭐? A랑 B를 동시에 묶은 거. 어떻게 되지? 요걸 한 문자로 치고 요걸 한 문자 치니까 결국에는 겹치는 문자 없겠지.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더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660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60까지가 나오고 2번 보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제 A가 3개가 나왔지. 그럼 경우를 다 분류를 해줘야 돼. 어떻게? A를 묶지 않는 경우, B를 묶지 않는 경우, A를 2개 묶는 경우, A 3개를 묶는 경우, 그 다음에 B를 2개를 묶는 경우. 자, 이제 생각해보자. A를 묶지 않는 경우는, A도 B도 묶지 않는 경우는 그냥 전체 경우일 수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문자 1, 2, 3, 4, 5, 6, 7, 8, 8개지. 겹치는 문자가 아까 3개, 2개가 있어. 이렇게 돼야지. 전체 경우가 나왔어. 근데 B를 2개를 하나로 묶는 경우를 빼줘야 돼. 하나로 묶어서 한 문자가 되면 어떻게 되니, 결국엔? 문자가 하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겹치는 게 3팩,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빼줘야지. 어떤 경우? A를 2개로 묶고, B를 묶지 않는 경우. 문자가 1, 2, 3, 4, 5, 6, 7. 7개가 있는데, B가 겹친다. 그래서 이 팩을 빼줘. 그 다음에 다시 더해줘야지. 어떻게? 너희들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부호가 교대가 돼. 그래서 중복된 걸 빼줬을 때 중복된 걸 더해준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뒤에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다시 할 거야. 그 다음에 보자고. 이제 A를 2개를 묶고 B를 2개를 묶으면 이거 하나지. 그래서 어떻게 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경우는 겹쳐지는 문자가 없다. 그 다음에 A를 3개로 묶은 경우, A 3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이고, 그 다음에 A를 3개로 묶었으니까 2개의 문자가 겹치잖아. 2팩. 그 다음에 보자. 이제 A를 3개로 묶고 B를 2개 묶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5팩.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3360 마이너스 840 마이너스 2520 플러스 720 플러스 360 마이너스 120은 960 이런 식으로 해서 960까지가 나와.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3번을 해보자. 3번 어떻게 되니? 이걸 해봤으니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지. 어떻게 나눈다? A 3개, B 3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A를 묶지 않는 경우, A를 2개씩 묶는 경우, A를 3개씩 묶는 경우, B를 묶지 않는 경우, B를 2개 묶어준 경우, B를 3개 묶어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쓰면 될 거야. 그럼 보자. 일단은 문자 9개 겹치는 문자가 3개씩이야. 3개씩 2개가 있어. 어떻게? 9팩, 3팩, 3팩 이렇게 돼. 그 다음 빼야지. 어떤 거? B를 한번 묶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1, 2, 3, 4, 5, 6, 7, 8 8개 문자가 되니 이게 같아져. 요게 그래서 요거는 B 2개로 묶으면 B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나? 같은 문자는 3개지? 3팩 뭐지? 3팩, 9팩, 8팩 이렇게 나오고 B를 하나로 묶는 경우 어떻게 되니? 이건
플러스하고 3팩분의 7팩이 되겠지. 근데 대칭꼴이니까 A와 B가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A 두 개 묶어주고 B 두 개를 묶어줬으면 뭐니? 이거 각각 다르지. 겹친 문제가 없어. 문자 수는 어땠냐면 1, 2, 3, 4, 5, 6, 7. 그래서 7팩. 그 다음에 A를 두 개를 묶고 B를 세 개를 묶었어. A를 두 개 묶고 B를 세 개를 묶으면 1, 2, 3, 4, 5, 6. 그래서 6팩이 되지. 마이너스 6팩.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결국에 이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6팩이 되고, 그럼 A 세 개, B 세 개씩 묶은 경우는 5개의 문자가 되지. 요걸 다 계산해주면, 좀 계산이 복잡해지면 답은 2040, 그래서 2040까지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지막 4번을 보자. 4번 어떻게 되니? 문자가 2개씩, 이렇게 6개가 나왔지? 2개씩 겹치게. 그럼 어떻게 되니, 결국?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2팩, 2팩, 2팩분의 6팩.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요거를 한 번을 하나 묶은 걸 한번 보자고. 2개를 한번 묶어보자. 두 개를 묶어보니까 어떻게 되니? 결국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치는 문자가 2개씩 나오지. 그래서 3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이걸 빼봐. 그 다음에 2개를 묶어보자고 한번. 문자 2개가 겹치지. 그래서 4팩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묶어준 경우를 빼야지.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뭐니? 이거는 한 문자만 2개를 묶은 거고, 이거 2문자를 2개씩 묶은 거야. 이거 3문자를 2개씩 묶어준 경우에서 30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럼 이제 39페이지의 수녀를 보자. 뭐다? 아까 봤었지? NPR은 뭐라고? 뭐라고? 결국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예제 2의 20번을 보자. 학생 수가 50명인 합격해서 반장, 부반장 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대. 한 명씩 선출한대. 반장과 부반장 서기가 달라. 그럼 일단은 반장을 뽑은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부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서기를 뽑으면 될 거야.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해 보면은 수열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지?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조합도 같이 해보자. 조합은 뭐니? 공동으로 반장을 뽑는 거야. 공동으로. 반장, 부반장, 서기 이런 식으로 뽑지 않고 그냥 반장을 3명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지금 반장, 부반장, 서기로 이런 식으로 3명을 갖고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명을 갖고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이야.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11, 7, 6, 0, 5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근데 요걸 갖고 이제 각각 반장, 부반장, 서기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이 나오는 게 아니라 3팩을 나눠주면 될 거야. 그래서 50명에서 뭐라고? 반장 3명 뽑는 경우. 이 서열 없이 반장을 3명 뽑는 경우에는 50C3은 어떻게 된다? 3팩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조합은 어떻게 된다? 간단해. 그냥 R팩으로 나누어주면 돼.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반장 서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뽑았는데 여긴 다 똑같아요. 그래서 50명 중에 그냥 3명을 뽑는 방법. 왜 3팩을 나눠준다? 3명을 갖고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3팩인데 그게 한 가지 경우가 되잖아. 반장으로 3명 뽑는 순간에 요 3팩이라는 숫자는 1이 돼. 반장, 부반장 서기로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0쪽에 있는 순열의 성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43쪽을 보자. 숫자를 배열해야 만든 정수의 합을 보자. 5개의 숫자 1, 2, 3, 4, 5 중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배열하여 만든 세 자리 정수들의 총합. 결국 어때야 돼? 1, 2, 3도 나올 수 있고 3, 4, 5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잘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세 자리 수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결국 뭐지? 5p3 이 숫자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아. 그래서 60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1, 2, 3, 4, 5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0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지. 왜? 앞에 0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겠지. 여기서 0이 없으니까 아주 착한 문제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 각 자릿수 60개 중에 1, 2, 3, 4, 5가 당연히 5분의 60 해갖고 1, 2, 3, 4, 5가 12개씩 존재할 거 아니야. 12개씩. 그럼 어떻게 계산이지 하면 될까? 1의 자릿수의 합은 결국 10의 자릿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00의 자릿수의 합은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모두 60개씩 있는데 그게 12개씩 있잖아. 결국 한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이걸 그냥 다 더해주면은 답은 1998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식 배열법을 보자. 예제 227번. 5개의 문자 A, B, C, D를 배열해서 되는 수열의 모두를 사전식으로 뭐라고? A, B, C, D에서 E, D, C, B, A까지 배열했을 때 C, D, E 뭐라고? A, B, C, D를 사전식으로 A, B, C, D에서 E, D, C, B, A까지 배열했을 때 뭐라고? C, D, C, B 몇 번째인가? C, B, E, D, A는 몇 번째에 오는가 하는 문제야. 일단 첫 번째 보자. 앞에 A가 오는 경우 4개가 있으니까 4팩이 되겠지. B가 오는 경우도 4팩이야. 그래서 48가지 경우가 나와. 두 번째 보자. 앞에 CA가 오는 경우 CA의 뒤에 오겠지. 이게 그래서 CA가 오는 경우 3팩이 나오지.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돼. 그럼 CBA 뒤에 뭔가 오는 경우는 2팩이 되겠고, 이게 뭐니 결국에는 2개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니? 이제 CBA 뒤에 뭐가 오겠어 결국엔? CB가 앞에 있으니까 CB, D, A, E, CB, D, E, A. 그 다음에 어떻게 오겠니? 그 다음에 CB, 우리가 찾는 건 CB, E, D, A, CB, E, A, D 뒤에 CB, E, D, A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생각해보면 48, 2 하면 56번째, 57, 58, 59, 60번째에서 이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한번 나열해주면서 노가다 뛰는 게 사전식 배열법이야. 다시 한번 말하자. 사전식 배열법은 뭐다? 노가다. 3글자로 하면 노가다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네. 한번 볼까? 서로 다른 중복 순열. 서로 다른 N 종류의 물건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취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총수야. 뭐라고?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R개 취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총수야. n개 중에서 중복을 가능해서 R개 배열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우리 그러면 한번 투표를 해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를 하지. 그래서 한번 유권자가 5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후보는 3명이다. 뭐라, 굉장히 작은 마을이야. 후보가 A, B, C 3명이 있고 유권자가 1, 2, 3, 4, 5 이렇게 있어. 왜 5명?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3명씩이잖아. 그래서 유권자 5명이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근데 요 경우는 유권자가 누구한테 투표한지 아는 경우지. 3, 3, 3, 3, 3 하면 뭐지? 3의 5승. 요런 가지수가 나올 거야. 3의 5승. 그래서 요런 걸 중복수년이라고 해요. 뭐라고? n개 중에서 중복 가능해서 R개 배열한다. 뭐라고? n. 이런 거 중복수열이라고 아까 이제 투표하는 걸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중복 조합을 보자. 중복 조합을 한번 보자고. 요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n개 중에서, 요거는 약간 뒤에를 봐야 되는데, 58쪽이야. 요거는 중복 가능한 거 R개를 배열하는데 뭐라고? n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지만,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한번 이 투표를 갖고 이제 무기명 투표로 한번 바꿔보자. 무기명 투표 뭐지?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가 없는 투표야. 보자고 한번 그러면. 유권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번이 A를 찍고 2번이 B를 찍은 경우랑 뭐야 그러면 1번이 A를 찍고 2번이 B를 찍은 경우 1번이 B를 찍고 2번이 뭐 A를 찍은 경우는 달라. 근데 무기명 투표를 해버리면은 누가 누굴 찍든지 결과만 나와. 어떻게 뭐 A 뭐 4표 B 1표 뭐 이럴 수도 있고 A가 3표 나오고 B 1표 나오고 누가 누굴 찍었는지 몰라.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죠. 이런 경우만 나온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니? A, B 뭐야? A, B, C.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다? A, B, A 요것도 숫자가 같지 않은데 이건 똑같은 거야. 같다니까 요건. 하나로 치는 거야. 이거 하나로 쳐. 그래서 결국엔 뭐다? 결과만 갖고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몇 표를 얻었다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똑같이 친다. 이것도 C, B, A랑 똑같아. 그래서 하나로 쳐. 이것도. 자, 그럼 봅시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해보면 간단해, 그냥. H라는 기호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C5. 뭐다? 7C 5는 7C2는 어떻게 될까? 7, 6, 2 이렇게 돼갖고 21 이런 식으로 되겠지. 21. 그래서 결국 n 요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중복조합이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도 처음에 너네들 접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 개념 자체가. 근데 항상 무기명 투표 몇 표가 나왔는지만 그걸 생각을 해라. 이따가 뭐 할 얘기지만은 뭐 부정방정식에 양의 정수해라든지 뭐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에도 요 또 중복조합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사전식 배열법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자. 어떤 문제? KMO 2008년 문제 기억나니? 많이들 풀어봤을 텐데 이 문제는 뭐 직접 시험을 가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14번 문제죠. 요거 뭐라고? 세 자리 양의 정수 A, B, C가 있다. 세 개의 자릿수 A, B, C 중 어떤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2배. 2배인 양의 정수 A, B, C의 개수래. 세 자리 양의 정수 A, B, C에서 A와 뭐 B와 C 중 어떤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2배인 요런 A, B, C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일단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2A는 B 플러스 C. 두 번째, 2B는 A 플러스 C. 세 번째, 2C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뭐니 그러면 세 자리 양의 정수 A, B, C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 경우를 다 찾아줘 갖고 적당히 우리가 근데 뭐야 결국엔 세 자리 양의 정수인데 어떤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2배 A, B, C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0이 나오는 경우는 B, C에 처음에 이 경우를 보면 B, C에는 0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A는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0이 나올 수 없다고 일단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뭘 생각해야겠니? 만약에 세 개가 나머지 하나의 2배, 어떤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의 2배라면 뭐 111, 2 같은 세 개가 똑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 모다 사전식별로 다 열거를 해가면서 노가다를 띄워야 된다는 문제야. 그래서 다 하나씩 해봐야 돼.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뭐 2A가 B 플러스 C인 경우. 그래서 사실은 요거 세 개를 다 해보는 게 원칙이지만은 요걸 이제 첫 번째 걸 해보는 규칙성을 찾아서 잘 곱해서 더해서 경우수를 찾으면 될 거야. 보자고 그럼. 그 다음에 세 개가 같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럼 보자. 일단은 뭐 1, 0, 2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111, 120 이런 경우가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같은 것이 하나가 있지. 세 개 같은 거. 요건 뭐야? 나중에 요 ABC에서 자리를 바꿔줄 때도 한 가지 경우가 돼. 이제 3팩이 아니야. 하나라고. 근데 요런 경우는 요 세 개를 곱해줄 때도 3을 곱해주지 않고 그냥 요건 더해준다. 그 다음에 0을 포함한 경우가 두 개. 왜 0을 포함한 경우는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니? 나중에 자리를 바꿔줄 때 앞에 0이 나오는 경우랑 안 나오는 경우를 구분을 해주기 때문이야. 해주기 위해서야. 2, 0, 4, 2, 1, 3, 2, 2, 2, 2, 3, 1, 2, 4, 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일단 이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니? 이제 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이런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1, 2, 저죠. 그럼 어떻게 이제 3부터는 0 이렇게 하고 3, 3, 3 나오고 3, 6, 0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같은 거 하나 나오고 0을 포함하는 거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게 4개가 나오고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니? 그럼 1, 2, 6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5인 경우는 근데 5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0을 포함하는 경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5인 경우 왜? 생각을 해봐. 0이면 10이 돼야 되는데 10이 한 자리 아니잖아. 한 자릿수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5, 1, 9부터 시작해서 5, 5도 있을 거고 5, 9,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0, 8 이런 식으로 돼. 그럼 또 한번 해보자. 옆에다가 6은 어떻게 되는 거야? 6, 3, 9 요거밖에 안 되지. 6, 6, 6, 6, 9, 3, 4. 다 경우에서 따져보면은 6, 6, 6 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0 포함한 경우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니? 9, 8, 7, 6 이런 식으로 9, 8, 7, 5, 4, 3, 1, 0 이런 식으로 7은 그럼 보자. 7, 5, 9에서 1, 0,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7, 7, 7도 나오고 7, 9, 5 이런 8은 어떻게 나오니? 8, 7, 9, 8, 8, 8 8, 9, 7 하면 1, 0, 2 이런 식으로 나오고 9, 9, 9 하면 1, 0, 9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일단 보자. 이런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는 전체 통수는 9가지 방식으로 왜? 1, 2, 3, 1, 2, 3 모든 경우를 생각해봐도 같은 거는 뭐 자리 바꿔봤자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제 0을 포함하는 경우인데 요걸 이제 자리를 바꿔줄 때 만약 B가 요 0이 맨 앞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 0이 맨 앞에, 예를 들어 B가 0인 경우랑 C가 0인 경우를 생각하면 자리 바꿔줄 때
B가 0의 경우는 제외가 될 거야. 그리고 C를 앞으로 보낼 때는 C가 0의 경우는 제외가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0을 포함하는 경우는 전체가 8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B와 C로 각각 자리를 2번, 3번을 돌려주면 4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는 8 곱하기 2에서 16이 나와. 그래서 왜냐? 이 경우는 다되지만은 B를 앞으로 보내줄 때 여기 있는 게 제외돼. 그래서 반띵이 된다. C를 앞으로 보낼 때 이 경우가 제외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맨 마지막에 해보자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고. 2, 4, 6, 8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20 되고 26, 30, 32. 그래서 뭐지? 이 경우는 그냥 3번 해주면 되지. 3 곱하기. 그래서 뭐다? 9 플러스 16 플러스 96은 121.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풀어준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사전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기본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정리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테크닉이 나와서 너 기교도 부리고 뭐 쉽게 풀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이렇게 다 노가다를 해갖고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보자 이제. 그 다음에 뭐 233번 또 K의 뭐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 45페이지지? 예제 234번 뭐라고? 2003년 K의 모네 7을 2개 이상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한 방법의 수를 뭐 단 더하는 수가 다르면 다른 표현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 플러스 3, 2 플러스 3 플러스 2 다른 걸로 본다는데 이거 뭐 쉽지? 어떻게? 이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렇게 1을 7번 쓴 다음에 어떻게 되니? 6개의 그 플러스를 없앨 수도 있고 이 플러스를 써주고 안 써주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지. 근데 결국엔 플러스를 다 없애버리면은 뭐야? 2개 이상의 자연수의 합이 안 되니까 결국 뭐다? 플러스가 있냐 없냐 다 구해주는 데에서 플러스를 다 빼버린 경우를 빼. 그럼 63가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야 조합 문제는 뭐 사전식 배열표처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다 열거해준 문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어, 조합 문제. 그래서 너네들이 좀 생각을 잘 해서 센스 있게 푸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2의 34번. 이건 뭐 고등학교에도 나오는, 정규과정에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 이거 가포순이라고 하지, 사실은. 가포순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된다? N개 중에 서로 다른 종류 R1, R2에서 RK개가 있을 때, 이들 중 N개를 일렬로 배열한 순열의 총수는 했었지. 아까 전에 문자가 겹쳤을 때,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고, 이런 경우를 했었잖아. 그래서, 그거 바로 그게 가포순이야. 그냥 뭐다, 결국엔? 그 문자 같은 거 숫자만큼 팩토리얼로 곱해서 나눠준다. 그럼 한번 보자. 여기 예제 235번에 또, 신호하는 방법이 있어. 흰 깃발 3개, 푸른 깃발 4개, 노란 깃발 2개를 한 줄로 배열해서 신호를 만들어 전체가 그럼 몇 개니? 9개지. 9팩을 3팩, 4팩, 2팩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간단해 그냥. 1260이 나온다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계단 오르는 방법이 있어. 이런 경우는 다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서 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또 예제 47페이지에는 예제 2의 38번을 한번 보자. 최단거리 문제. 간단히 한번 예제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일단 5개, 4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되겠네요? 최단거리 알고리즘이야. 최단거리,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장 최단거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개가 되겠어? 쉽지, 뭐라고, 결국? 요걸 A, B,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럼 뭐야? 4팩, 5팩 분이 9팩,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리고 결국 A와 B를, A 5개와 B 4개를 이용해갖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수가 똑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보면 얘가 길이가 5고, 여기가 길이가 4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그
그 다음에 뭐 예제 238번을 보면 뭐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수를 구하라는데 요게 126 나오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지? P를 지나는 방법이에요. P를 지나서 가는 방법. 요것도 쉽지 뭐야 결국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4팩, 2팩, 2팩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곱하기 뭐다? 5팩, 2팩, 3팩. 여기서 뭐라고 결국 6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원수 48쪽에 있는 원수련을 한번 보자. 원수열. 우리가 7명을 가지고 이거 뭐야? 48페이지네. 7명의 사람을 갖고 줄 세우는 방법은 7팩토리얼이었어. 근데 한번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식탁에 한번 앉혀보자고. 같은 간격으로 식탁에 이렇게 앉았는데 잘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봐도 뭐야 7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원형에 앉혀봤더니 만약에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있는 경우랑 A, B, C, D, E, F, G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간 경우 원은 똑같거든. 쓰는 아이가. 그래서 이걸 7로 나눠준다. 그래서 뭐다? 원수열. 그래서 뭐다? 결국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준 거 또는 뭐 n-1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KMO 2008년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건 이제 변형된 원수열이야. 아주 간단한 원수열 문제는 요거겠지. 그냥 7명이 원탁에 앉아있는데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하면 그냥 7팩에서 7을 나누거나 아니면 6팩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라고 보도록 하자. 2008년 KMO 5번 문제. 동일한 흰색 구슬 3개와 검은색 구슬 6개가 있다. 이 9개의 구슬을 주어진 원에 같은 간격으로 배열한 방법의 수를 구하라. 어떤 배열을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적당히 회전시켜 얻을 수 있는 배열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3팩, 6팩, 우리 9팩 해갖고 우리 원순을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요걸 갖고 구로 나누면 되겠네요 해갖고 그래 뭐 네가 만나보지 한번 풀어봐 했는데 9, 8, 7 3, 2, 1 짝짝은 3, 4는 84 이상해. 선생님 이게 9를 84를 9로 나누면은 뭐 어떻게 나눠? 이거 수수점 나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틀렸어요. KM 문제가 틀렸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이 흰색을 W라고 하고 검은색을 블랙 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이 문제는 특이하게 순환꼴이 나와. 어떻게? BBW, BBW, BBW 뭐 이런 경우랑 WBB, WBB, WBB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나 또 BWB, BWB, BWB 이렇게 나오는 경우 요 경우를 생각하면 요 경우는 9로 나누면 안 돼. 3으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요 세 가지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니 결국 일단 84에서 3을 뺀 다음에 9를 나눠줘. 그 다음에 요 경우를 더하는 거지. 여기 세 개가 다 같잖아.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러니까 10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거는 너네들이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순환꼴. 특히 뭐 이런 식으로 점대칭으로 나오는 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요거를 그대로 그냥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문제는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염주순열이라는 게 있는데 염주순열은 간단해. 뭐지? 우리가 원탁에 앉는 경우는 위아래가 있잖아. 위에서 본 경우를 말해. 염주를 근데 사람들을 갖고 사람이라고 뭐 하니까 구슬을 갖고 뭐 A, B, C, D 뭐 EF 해갖고 구슬을 끼워봤는데 요렇게 한 거랑 밟았더니 뭐니? C, D, E, F 염주를 뒤집어 봤더니 요게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염주순열은 원순열을 2로 나눠주면 되나? 결국엔 뭐야, 결국엔? n-1팩을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그런 걸 염주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들은 너네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한번 풀어봐. 그 다음에 우리 뭐 또 이런 문제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서 또 더 나아간 건데, AA, BB, CC. 이걸 가지고 육각형 위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 육각형 위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갖고 뭐, 2팩 여기서 6팩 하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 A, B, C. 뭐 요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나오는, 요런 식으로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실제로 생각해보면 A, B, C 배열하는 건 3팩만큼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뭐다 요거? 3팩, 요런 경우가 6가지가 나온다고. A, B, C를 바꿀 수가 있으면서 요런 경우는 6으로 나눠주면 안 돼. 3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요런 경우는. 그래서 뭐지? 요걸 한 다음에 6으로 나눠. 90이 나오네. 90에서 3팩을 빼. 그럼 얼마가 되지? 6이니까 그리고 84. 이건 그러면은 12가 되고, 거기다가 다시 3팩, 뭐다? 3팩을 3으로 나눈 거지. 이걸 뺀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걸 이제 3으로 나눠줘야지. 6으로 나누면 틀리지.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16가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14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쪽 뒤에 조합을 했지 우리가. 그래서 조합 쪽은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조합에서 중요한 건 그 대칭성이야. 중요한 거는 이게 너네들 계산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준다고. 예를 들어 뭐 7시 6을 구하고 싶어 우리가 7에서 6번을 한 다음에 7에서 2까지 다 곱한 다음에 6에서 1까지 곱한 걸 다 요걸 나눠봐. 힘들잖아. 근데 결국 뭐가 된다 요거? 요런 성질이 하면 굉장히 쉬워지지.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한번 이 KMO 2003 길 찾아가는 문제 또 한번 해보자. 약속을 했어 우리가 극장에 가기로. 극장이고 서점이고 집이야. 약속 장소인 극장으로 가다가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서 최단 일단 서점으로 갔어. 진이가 서점으로 갈 수 있는 일단 모든 경로의 수가 몇 개일까? 집을 나가서 막 가고 있어. 극장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 뭐라고? 약속 장소가 극장이 아니야. 이제 서점으로 오네. 급히 뭐야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간 거는 헛수고한 게 아니야. 제대로 갔어. 위에 간 건 뭐야? 그냥 삽질한 거지. 그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로 서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말이야. 일단 여기서 전화를 받든 여기서 전화를 똑같아. 여기서 전화를 받든 여기서 전화를 받든 어차피 서점 가는 거는 똑같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대칭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눠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수는 뭐다? 결국 하나지. 그 다음에 뭐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줄에 있을 때 전화를 받고 갈 수 있는 걸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줄에 있어. 그럼 뭐니?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만큼 가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요 줄 라인에서 전화를 받았을 경우는 결국에는 4팩 분이 8팩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8, C4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볼까? 10C6. 이 라인을 가면 10C6. 이 라인, 맨 위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겠지. 이 경우는 뭐다? 결국은 전체를 생각하면 8,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12C, 8을 791개고 이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를 나누는 게 이런 경우로 나눈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돼. 그다음에 뭐지? 다각형이 있으면 평면이 10개의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요 예제 56페이지에는 예제 2의 59번도 한번 해보자. 예제 2의 59라고 KMO 2004. 그림이 뭐 그리가 좀 까다롭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1, 2, 3, 이 위에 3개를 찍어주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찍어 1, 2, 3, 4, 5, 6, 7, 8 밑에 1, 2, 3 가로와 세로의 간격이 1이 되도록 점들이 배열되어 있어 세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의 개수. 뭐지 일단은 점이 다 몇 개니? 많어.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네. 뭐야 그럼 1, 2, 3, 4, 5, 6, 7, 8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7개네 1, 2, 3, 4, 5, 6, 7 그래서 뭐 7, 3, 21에다가 하면 27개지 29, 25에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어 우리가 요렇게 했을 경우 삼각형 안 되겠지. 요런 경우 요 직선 위에 있을 때도 삼각형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뭐다 결국은 요 직선 위에도 안 되고 요 직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선택하면 안 될 거야. 그래서 가로 방향인 경우 일단 요 경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결국 뭐다? 요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요런 경우가 되겠지. 뭐다? 여기 오른쪽은 기울기가 0인 경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직선 위에 세 점을 택하는 경우 어떤 경우니? 일단 이런 것도 나오겠고 이런 것도 나오겠고 그래서 어떻게 되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곱하지. 그래서 3C3 3 플러스 4C3 곱하기 4 그래서 요런 경우는 다 따져줘야겠지. 근데 뭐지?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지? 기울기가 플러스 2인 경우 굉장히 좀 문제가 복잡하네. 요런 경우네. 요런 경우 3C3 점이 3개니까 이거 2개 나오겠지. 그래서 뭐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누워있는 경우 요런 거 요런 경우 말하는 거지. 요런 경우 어떻게 나온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경우 3C3 곱하기 5 곱하기 2는 10까지. 세로 방향, 아예 아싸리 세로 방향을 말하는 거지. 뭐야 그러면 5C3짜리가 3번 나오고 3C3짜리가 4번 나오네. 그냥 뭐 너네들 뭐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뭐 계산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해줘서 요 위에서 다 빼주고 하면은 계산이 2732 이렇게 나오네 답이. 이런 경우가 일단은 요 모든 점에서 3개를 잡으면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일단 전체 경위수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이 안 되고 직선 위에 있는 3개를 잡으면 안 되겠지 삼각형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한번 우리 예제 또 58쪽에 예제 2의 63번을 보자. 이것도 KMO 2004년 문제네. 일렬로 배열된 20개의 의자에 8개의 구별되지 않은 공을 얹어 놓으려고 한다. 이웃하는 공 사이에 홀수개의 빈 의자가 있도록 얹어 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일렬로 배열된 20개의 의자에 8개의 구별되지 않는 공을 얹어 놓는다. 네. 이 경우는 사실 여기 나오는 중복조합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다? 20개의 의자에 8개 공을 넣는데 이웃하는 공 사이에 홀수개의 빈 의자가 있도록 얹어 놓는 방법의 수. 뭐 의자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20개가. 그 다음에 홀수개의 빈 의자가 있도록 얹어놓은 방법이 쓴데 중간에 홀수개가 있으면 일단 여기 뭐 다 번호를 한번 매겨보자. 18, 19, 2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뭐니? 결국에는 8개 공을 놓는데
홀수계가 중간에 있으려면은 사실은 요게 아싸리 홀수에다 다 놓든가 아니면 짝수에다 다 놓으면은 중간에 홀수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면 2 곱하기 뭐다? 홀수계인 거에서 8개를 고르든지 아니면은 짝수번 있는 거에서 8개를 고르든지. 그래서 답은 이거는 책에 나온 방법대로 푸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문제. 이게 중복조합 문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2의 64번 문제가 더 중복조합 제대로 된 문제는 동전 20번 던졌을 때 뒷면이 6번 나오고 앞면이 연속해서 5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경우 있어. 볼까? 동전은 20번 던졌는데 뒷면이 6번 나오고 앞면이 연속해서 5번 이상 나오지 않는데 여기 한번 프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봐. 앞면을 H라고 뒷면을 T라고 하면 양끝과 T 사이 2개의 공간과 T와 T 사이 5개의 공간 0개 이상 4개 이하의 H를 집어넣어 모두 14개의 H를 채우는 경우와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회가 나와. 뭐니 이제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6번 나오고 앞면이 연속해서 5번 이상 나오지 않는 거 T 뒷면이 6번 나오는데 앞면이 연속해서 5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요 공간 사이에 들어가는 게 4 이하라는 거겠죠. 그럼 보자고 일단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1, 2, 3, 4, 5, 6, 7 요걸 x1에서 x7까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 나타냈어. 그래서 20번 던졌을 때 앞면은 어차피 다 하면은 14개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요 경우에 이제 의미 아닌 정수회를 해주면은 결국 중복조합에서 생각을 해봐. 여기 7개 중에서 이제 14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꼴에 이제 방정식에서 요런 꼴의 정수 방정식에서 이제 뭐라고? 이런 꼴의 정수 방정식에서 그 회의 개수를 찾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중복조합을 이용해.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뭐 3, 8, 7, 6, 0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근데 뭐라고? 적어도 어느 한 변수가 5 이상인 경우. 5 이상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 5를 빼. 이 식에서 5를 빼죠. 5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게 0 이상이 되겠지. 이거 0 이상이라고. 그럼 부정방정식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적어도 어느 한 변수가 5 이상인 경우 뭐니 그러면 적어도 어느 한 변수가 5 이상인 경우는 7가지 경우가 있지. 7가지 경우가 있고 뭐라고? 7개에서 이 정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5,000원인데 근데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이게 사실은 5가 3개가 될 수 있겠니? 없어. 5 3개는 안 되죠. 5가 2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이 경우에는 5가 적어도 어느 한 변수가 5 이상인 경우를 뺐는데 두 변수가 동시에 5 이상인 경우는 다시 더해줘야 돼. 7은 두 변수가 동시에 5인 경우가 여기 중복돼서 우리가 빼줬어. 그래서 나머지 두 변수가 동시에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다시 더해줘야지. 두 변수가 동시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간단해. x2-5 해갖고 뭘 빼줄래? 10을 빼줘서 4가 되지. 뭐가 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니? 7h 요게 각각 0 이상이 되니까 7h 4겠네. 210 그래서 210 하면 뭐죠? 8, 1, 3, 5 210에다가 다시 잠깐만 21을 곱해야지 이제 왜지? 7C3을 곱해야지 7C2 곱해서 이렇게 하면 4410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뭐다? 그리고 7개 중에 2개를 뽑아갖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간단한 것도 요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너네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예. 자, 그럼 이제 62페이지에 다항식의 항의 개수를 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개식에서 무슨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이거 어떻게 되겠니? 뭐 A 5승이 나올 수 있겠고, 뭐 A 5승 이런 것도 나오고, 뭐 A 4승, 뭐 B 뭐 이런 것도 A 3승, B, C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이건 뭐니?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5개 뽑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지? 결국 중복조합이란 얘기야.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3H5는 7C5는 7C2 이렇게 되어있지. 21가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의미 아닌 정수 A쌍 예제 2의 61페이지 예제 2의 72번 보자. 의미 아닌 정수 A쌍 XYZ 개수를 구하래. 뭐라고? 의미 아닌 정수의 원식이 뭐였지?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Z는 5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겠니? 결국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에서 뭐야 결국 3H5 이런 식으로 되겠지. 7C5는 21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다? XYZ가 양의 정수 L에 양의 정수 A 개수. 양의 정수 A 개수는 간단해. 여기서 1씩만 빼주면 돼. 그럼 X-1하고 Y-1하고 Z-1은 각각 뭐니? 각각 요거 자체가 의미 아닌 정수해가 되겠지. 1씩 뺐으니까. 그래서 결국 3H2는 4C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뭐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양의 정수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1씩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양의 정수에. 내친 김에 2의 63쪽에 2의 73번 양의 홀수의 개수까지 해보자. 뭐라고? 한번 보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N. 그리고 N 자연수. 양의 홀수 A쌍 개수가 1225개래. 그때 N의 값을 구하라. 일단 어떻게 되니? 양의 홀수 A 개수가 1225개인데 원래 식을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양의 홀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로 나눠져.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걸 각각 치환을 해버린다. X, 라지 X, Y.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생각하면 양의 홀수애잖아. 1인 경우에 지금 X는 0이 되지. 3인 경우에는 이게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랑 Y랑 Z가 의미 아닌 정수애가 돼, 각각. 그래서 문제가 뭐야? 스몰 x 플러스 뭐 스몰 y 플러스 스몰 z는 뭐 n 요런 식이 결국 뭐니? 라지 x 플러스 라지 y 플러스 라지 z는 2분의 n-3 요런 식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니? 요거 해보면
3 h 2분의 n-3은 이걸 계산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게 1, 2,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양의 홀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회밖에 못 구하잖아. 의미 아닌 정수회를 구하는 식을 이런 식으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양의 홀수회로 만들어줬다. x, y, z가 정수일 때 양의 홀수회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등식의 뭐 헤이게스나 이런 거는 너네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예제 2의 77번 해볼까? 중복교환 문제. 뭐라고? 사과, 배, 감 세 종류의 과일 섞어서 10개들이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사과, 배, 감 합쳐서 10개래. 합쳐서 10개인데 세 종류의 과일이 적어도 한 개씩 들어가려면 뭐 하나씩 일단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뭐니 결국엔? 더 넣어주는 거. 알겠지? 이렇게 쉬워. 그냥 이 경우는 뭐야 그러면 적어도 한 개가 있어야 되니까 뭐야 여기 1씩 빼줬잖아. 1씩 빼주고 오른쪽에 3을 빼줬잖아.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그 사과랑 배랑 감을 일단 하나씩 놓고서 그 다음에 더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간단히 67페이지에 보면 이항계수라는 게 나오지. 여기서는 이항 정리를 알면 될 거야. 68페이지를 보자. 이항 정리라는 건 식에서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항 정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처음에 NC형이 이 경우에는 그냥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NC1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요거는 수원에도 나온 내용이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은 너희들 한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자. 비둘기집의 원리 하고 포함 배제의 원리, 포제 원리라고 하지. 비둘기집의 원리는 뭐니?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비둘기집 원리는 비둘기가 5마리가 있어. 비둘기가 5마리가 있는데 비둘기집은 4개가 있어. 비둘기는 5마리고 비둘기집은 4개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니? 비둘기집에 다 한 마리씩 넣어도 한 마리가 남겠지. 그래서 어떠한 비둘기집에는 비둘기가 2마리 있게 돼. 2마리 이상. 요게 간단히 비둘기집 원리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제 3번에 2번 이런 거 보면 그냥 13명 학생들 중 적어도 2명 같은 날에 태어났음을 당연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한번 쭉 풀어보면 된다. 그 다음에 배기 쪽에 있는 KM 2005년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003년 이런 문제는 그냥 쉬우니까 한번 너희들이 풀어봐. 그 다음에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를 보자. 포제 원리라고 하지, 줄여서. 굉장히 중요해. 뭔가 좀 집합론적인 데서 나오는 건데 그냥 간단한 얘기지.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볼까?
그지? 여기서 중복된 걸 빼줬지? 그 밑에 걸 볼까? 이거 어떻게? 자, 보자. 일단 중복된 것들을 다 뺐어. 교집합을 다 뺐는데, 이렇게 빼다 보니까, 중복되게 뺀 게 있어. 그걸 더해줘야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는 처음에 더해주고 빼주고, 이것끼리 더해주면 빼주고, 다시 더해주고, 그래서 1차원에서 더하면 2차원에서 빼주고, 3차원에서 더해주고, 뭐, 이런 게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 이제? 예제 32번 문제. (2003년) K형 기출 문제네. 가로, 세로가 각각 420cm, 370cm 이렇게 된 직사각형 모양의 벽 A, B, C, D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타일을 붙였다고 했지. 그럼 뭐 대충 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요게 뭐 42란 얘기고 요게 37이란 얘기겠지.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대각선 AC가 지나가는 타일의 수를 구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지나가는 타일의 수.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내가 공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은 42 플러스 37에서 이게 서로 쏘니까 최대 공약수를 빼. 그럼 78 이런 식으로 답인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자. 2차원일 경우는 타일이 여기서 뭐 42, 37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타일 수를 그리고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빼주면 돼. 이 대각선이 대각선이 관통하는 뭐 그 타일의 수를 말지. 3차원인 경우를 보자. 3차원인 경우는 이렇게 더하고 그다음 플러스 아까 배웠던 뭐 집합이랑 유사하지.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다 빼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가지 최대 공약수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문제 다시 해보자. 한 차례 확장된 문제. 3차원이지. 각각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뭐 48이라고 하고 이게 10이라 그러고 가로 세로 높이가 뭐 48, 뭐 12, 24 이러한 뭐 직육면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 요거를 각각 1cm인 요런 정육면체로 나누자. 그러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 대각선 이 관통하는 타일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돼. 일단 48 플러스 24 플러스 12에다가 서로 이제 최대 공약수를 빼주면 되지. 뭐니? 일단 2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여기서 전체의 최대 공약수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 0 되고 마이너스 36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48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를 또 응용하게 교란수라는 개념이 있어. 이런 거는 특별히 익혀두도록 해. 1차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또 포제 원리를 이용한 걸로 교란수라는 게 있다. 어떤 회의에 예제 몇 번이니? 106페이지에 어떤 회의에 참석한 N명의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왔으니 이걸 모두 벽에 걸어놔도 회의가 끝나는 후에 모심코 다시 모자를 썼을 경우 아무도 자기 자신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경우의 수. 이런 건 뭐 어떻게 생각하겠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n 팩토리얼이겠지.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 모자를 썼을 경우를 뺀다. 모두. 뺀 다음에 다시 두 사람이 모자를 썼을 경우를 더한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모자를 썼을 경우를 뺀다. 이게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한번 보자고. 요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책에 나온 설명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 뭐 0팩토리얼은 1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뭐니 이렇게 되면 일단은 n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모자를 썼을 경우 그걸 빼죠. 그리고 거기다 다시 두 사람이 자기 모자를 썼을 경우 더해줘. 그래서 교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가면서 이런 걸 교란수라 그래. 그리고 당연히 여기 정리 335에 나오지 뭐라고? n번째 교란수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n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2일 동안 일렬로 산악행군을 했다는데 실제로 이걸 포재 원리를 써보면은 n-1만 넣어주면 돼. n-1에서 1을 이런 식으로 택하는 거야. n-1, c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너네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 쉬운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배열과 분배. 1차에는 글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형태야. 내용이 좀 어려워서 특히 스털링 수나 이런 수들은 그냥 잠깐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스털링 수라는 건 간단해. n명을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수를 제2종 스털링 수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기 4의 2번에 나오지. k가 1일 때 xyz로 한 가지, k가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또 xyz를 각각 왕따시킬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 그다음에 k가 3일 때는 하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점화식을 잠깐 보자. 당연히 점화식이 이런 걸로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결국 예제 4의 5번 요걸 한번 봐보자. 131페이지 예제 4의 5번. 자연수 30030을 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한 방법수를 구하래. 곱하는 순서는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네. 결국 6개를 소인수를 3개의 부분집합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스털링수에서 보면 6을 갖고 그냥 6개의 원소를 3개의 이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정의 4의 6번을 보자. 그래서 결국 배열수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개로 나누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배열수라고 한다. 스털링수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쭉 넘어가서 이제 카탈란 수열을 보자. 139쪽에. 파스칼 행렬에서 0, 0, 2, 1, 4, 2, 6, 3 성분을 차례대로 나열하여 얻어진 수열을 하는데 1, 2, 6 결국에는 파스칼 행렬이라고 하는데 요건 결국 0C 0이고 그 다음에 2C 1이고
4시 2고 6시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그거를 각각의 차례대로 1, 2, 3, 4 이걸로 나누면 2, n.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건 0일 때고, 이건 n이 1일 때고, 이건 n이 2일 때고, 이건 n이 3일 때고. 그래서 이런 거 카탈라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있지만 오일러가 n 플러스 2각형을 n개의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수를 세는 문제를 제안하면서 처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점화식이 책에 나와있는 대로 제로는 1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정형화된 뭐 변형도 할 수 있고 문제를 꼬아놓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너네들이 뭐 좀 외운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문제들 좀 많이 접해보고, 그리고 사실 뭐 좀 어렵게 나온 거는 1차에는 안 나올 거야, KMO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해. 실제로는 뭐 순열과 조합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제 2차를 준비하게 되면 이런 건 근데 알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166쪽의 그래프 보자. 그래프라는 건 뭐 별게 아니지. 사실 그냥 그려놓고서 그냥 그림 그려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변을 갖다가 뭐 있고 안 있고 해서 뭐 아는 사람을 변으로 있는다든지 뭐 모르는 사람을 변을 안 있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168쪽에 스타크래프트 한번 문제 생각해보자. N명의 프로게이머들이 모여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각각의 두 게이머 사이는 한 게임씩 했어. 어느 날 모두 N 플러스 1게임을 해서 이때 적어도 한 게이머는 3게임 이상 스타크래프트를 증명하고 뭐 여기 해설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V1, 뭐 V2, V3, V4, V5 이런 식으로 하자. 모서리가 N개잖아.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N개인데 N 플러스 1게임을 했으니까 뭐 한 놈을 더 그어야겠지. 그럼 요 놈은 하여튼 누가는 뭐 3게임을 했잖아. 뭐 그런 얘기야. 절대 어려운 게 없어. 그냥 그래프 그려갖고 푼다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KM 한번 기출 문제를 보자. 우리 2006년 16번 문제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요게 조금 이제 발전된 형태지. 뭐라고? 처리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이 모임에 모두 631명이 처리가 나갔는데 처리를 포함해서 632명이 참석했대. 그 다음에 임의의 세 참석자 중에는 서로 모르는 2명이 꼭 있대. 2명이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만약 임의 참석자 A와 B가 서로 모르면 뭐라고? A와 B를 모두 아는 참석자가 정확히 2명 있대. 2명 존재한대. 그럼 보자. 일단 근데 이 문제가 좀 틀린 게 사실 처리가 아닌 참석자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 좀 문제가 틀리게 나왔어. 처리가 아는 참석자의 최소값. 요걸 한번 풀어보자고 이제. 복잡해 문제가 뭐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려워 문제가. 못 풀겠어 이 상태로는. 우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처리를 이렇게 쓰고 처리가 아는 사람을 A1에서 AN까지라고 놓아보자. 그 다음에 선을 그어. 어떻게? 왜 선을 그어? 아는 사람을 선을 그어서 표시하도록 하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써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이 뭐 A1, A2, A3 뭐 이렇게 가는 요 중에 지들끼리 선을 그으면 어떻게 돼? 임의 세 참석자 중에서 서로 모르는 두 명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근데 세 참석자를 골랐는데 다 알고 있어. 안 되지. 이 상태로는 이제 이 사이에는 절대로 그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자. A와 B를 모두 아는 참석자가 정확히 두 명 있대. A와 B를 임의 참석자 A와 B가 서로 모르지. 서로 모르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서로 모른다. 서로 몰라. A와 B를 서로 모르면 A와 B를 모두 아는 참석자가 정확히 두 명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있는 이제 B 이걸 뭐 B1이라고 할까 해서 이런 놈들이 있는 뭐 B1에서 뭐 이런 식으로 BM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임의 참석자 두 명이 서로 모르면 두 명을 모두 아는 참석자 정확히 2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B1에서 BM까지 서로 겹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한번 식을 세워보자. 처리를 빼면 630명이야. 뭐라고? 처리가 모르는 사람. 처리가 모르는 사람은 뭐니 결국은? B겠지, B 요거. 처리가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 요게 1에서 n까지가 처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630에서 n을 뺀 거는 처리가 모르는 사람이겠지. 근데 처리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요 수가 잘 보면 적어도 NC는 되겠지, 여기서. 두 명씩 이렇게 짝 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니? 처리가 모르는 사람은 요 두 명씩 이렇게 짝지은 것보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요 수가 요걸 이렇게 짝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수는 요걸 적어도 요걸 짝지는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다 n까지 짝지어 두면은 근데 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처리처럼 알 수가 있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 한 놈이 알고 있어. 처리가 아니라 뭐 요걸 갖다 만약 처리가 아니라 뭐 요거를 뭐 영수라고 해보자. 영수란 놈이 이렇게 알고 있어 다. 근데 그래도 성립해. 1인 경우도 성립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복수로 있는데 최대값은 NC2가 돼요. NC를 넘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이 모르는 사람 M값이 NC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명도 될 수는 있겠지 일단. 근데 아는 참석자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 모르는 사람이 그럼 최대가 되겠네. 요거 한번 그럼 구해보자고. 630 마이너스 n은 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거. 요 식을 풀어주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260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리고 뭐다? n 플러스 36하고 n 마이너스 35는 0보다 작아서 따라서 n은 마이너스 36에서 뭐 35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그리고 뭐니? 처리가 아는 참석자의 최소값 잠깐만 요거 좀 n제곱이 얘들아 미안하다. 요거 부등식 방향이 잘못됐네. 그래서 35명 이 처리가 뭐지? 아는 참석자는 최소한 35명은 되어야 되는 이런 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화식과 생성함수 쪽을 좀 보고 끝내도록 하자. 생성함수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형식의 생성함수는 1차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191쪽을 보자고. 점화식. 뭐야? 계단 문제가 있지. 계단 문제. 뭐? 일단 요거 너무나도 유명한 요 수열은 무슨 수열이니?
피보나치 수열이지. 피보나치.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나와. 그래서 요게 가장 대표적인 점화식이지. 그래서 요거 한번 192쪽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올림이가 n개의 계단을 오는데 각 걸음마다 한 계단이나 두 계단을 올 수 있어. 그럼 n계단을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이 있어. an에 대한 점화식을 찾아라. 요것도 피보나치 수열이잖아. 그럼 뭐야 일단 뭐라고? n계단 오르는데 뭐야? 한 계단이나 또는 한 번에 두 계단 오를 수 있대. 그럼 뭐니? 생각해보면 그럼 뭐야? 한 계단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겠지. 두 계단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어때요? 하나 오르거나 두 개 오르거나 두 개겠고, 그 다음에 세 계단 오르는 걸 생각해봤더니 요거를 더한 거잖아. 세 계단에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거나 뭐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를 수가 있는데 요거 더한 거잖아. 그래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앞에 걸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지. 네 계단 오르는 방법,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져. 그래서 결국 뭐다? 이것도 점화식 A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2항부터 시작한 거네. A1은 1이고 A2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내가 너네들한테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봤는데 피보나치 수열이 되면 그럼 이번에 한번 세 계단 오르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뭐라고? n계단을 오르는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까지 오를 수가 있어. 한번 첫 번째는 하나겠지. 그 다음에 그럼 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두 계단 오르는 방법은 이제 두 개가 되고, 세 계단 오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 한 계단, 두 계단에다가 이제 세 계단 오르는 방법은 한 계단씩 세 번 그럴 수 있고, 네 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점화식 어떻게 나오면 이것만 했으면 우리는 끝이야. 뭐 이건 4 이상이 되죠. 세 계단 오르는 방법 이렇게 그냥 세 개를 갖고 해주면 돼. 세 개짜리 피보나치 이런 문제도 뭐 모의고사 보면 나올 때가 있어. 네. 너무 쉬워서 아마 실제 KMO에는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노이 탑이라는 게 있지. 193페이지. 하노이 탑. 이런 문제 뭐 많이 본 적이 있을까요? 뭐라고? 일단 원판이 이렇게 있어.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이거를 원판 A에서 C로 옮겨야 돼. C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절대로 더 작은 위에 있는 거, 더 작은 판은 큰 판 아래에 놓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이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B에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옮겨줘야겠지. 기술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점화식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점화식으로 풀 수가 있다. 어떻게? 일단 뭐야? AN을 N개의 원판에서 A에서 C로 옮기는 최소 횟수라고 한다. 그럼 생각해봐. 원판이 하나 있을 때는 A1은 그냥 원판이 하나 있을 때 하나겠지, 그치? 그럼 보자고. 그럼 n개의 원판을 C로 옮기는 최소 횟수는 일단 n-1개를 일단 B로 옮긴 다음에 요걸 한 번만 옮겨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n-1개가 옮겨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옮겨져 있는 걸 다시 옮겨야지. 그래서 간단한 점화식이 하나가 나와. 어떻게? an-1 플러스 1 플러스 an-1. 요거 하나 옮기는 건 여기서 봤듯이 a1은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데 n-1개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요걸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an은 2an-1 플러스 1. 그래서 요게 바로 하노이 탑이지. 하노이 타워의 점화식이다. 그 다음에 점화식도 여기서는 선형동차 점화식만 보자. 점화식 꼴이 굉장히, 요거 내가 사실 정수론 맨 앞에 했을 때 일반을 구하는 데서 해줬어. 어떤 걸 한번 풀어볼까?
그래, 198페이지에 예제 6의 16번을 보자. 점화식 AN은 2AN-1 플러스 3AN-, 그 다음에 뭐라고? A0나 초기 조건을 봐야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 요거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줘야겠지? 해가 어떻게 나오지? 3하고 마이너스 1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제 AN은 뭘? 알파 3N 플러스 뭐 베타 마이너스 1의 N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요게 이제 초기 조건이죠. A0하고 A1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로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해주면 돼요. A0, 1은 알파 0이니까 플러스 베타고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1은 3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고 더해주면 결국 어떻게 돼? 알파는 2분의 1 되고 베타도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요거 구하면 이거 그냥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이용해서 그냥 2차 방정식을 이렇게 2차 방정식 근을 찾은 다음에 선형 동차 점화식 같은 게 이걸로 끝이다. 알파 곱하기 뭐 3의 n승 플러스 뭐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요 근을 갖고서 이런 식으로 해줘서 그냥 개수를 초기 조건 대입해 갖고 그 다음에 선형 비동차 점화식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니까 오늘 다루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성함수를 보자. 생성함수도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고 특히 수열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런 걸 이용하면 굉장히 멋있게 풀 수가 있어. 202쪽에 생성함수. 그냥 gx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되고 이런 걸 생성함수라고 하는데 특히 6의 26번에 나왔지. 뭐라고? 수열 111 요거 생성함수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요거 뭐야? 생각해보면은 요거 무한급수겠지, 그치? 무한급수야. 그래서 한번 우리 6의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203쪽에 생성함수를 이용한 대표적인 문제지.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4제곱 플러스 여기서 x 16의 개수를 구하라. 요거 사실 그냥 개수 이용해서 뭐 꼭 상성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개수 이용해서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 플러스 x 플러스 점점점 뭐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x 10승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는 x 6승의 개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5개 중에 6개를 5개 중에서 6개를 택하는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 지수 생성함수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려워갖고 이거는 1차에선 다루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